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식약보감의 김선화. 최은영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?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요통이랑 슬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원장님께서 슬한혈, 그다음에 학전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집에 가서 이번에 어르신들께 이런 거 많이 알려주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 때 부모님 그 혈자리 이렇게 꼭꼭 눌러드리고 왔답니다.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. 아니, 바로 듣고 이렇게 실행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. 이번에도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갖고 왔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뭐예요? 오늘은 소화불량이랑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잘 들으셨다가 부모님한테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화불량이랑 불면증이라.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좀 최근에 소화불량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네요. 네, 그럼 지금부터 한의사가 들려주는 식약보감 소화불량과 불면편 시작합니다. 네, 이 속쓰림과 소화불량은 뭐 사실 전 연령에 고르게 걸쳐서 나타나긴 하지만요. 실제 환자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년 노년층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분들께 이렇게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. 네. 그 신평원 통계에서도 소화불량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 소화불량 한번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벼운 속쓰림이라든지 뭐 체하는 거나 소화불량까지도 증상들은 다양한데 이 소화불량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고 강도가 좀 심하다고 하면 사실 그냥 일반 소화불량이 아니라 뭐 십이지장 궤양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다른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. 네, 맞아요. 저도 조금 신경 쓰이면 막 자주 체하거나 좀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이런 소화불량의 원인은 뭘까요? 소화불량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. 저번에 요통의 원인도 정말 다양했잖아요. 이 소화불량의 원인도 뭐 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늦은 시간에 밥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식사하시고 바로 눕는다든지 이거 말고도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진료를 좀 해봐야 합니다. 맞아요. 저도 사실 사무실에서 이제 조금만 신경이 쓰인다 싶으면 소화가 되게 안 되더라고요. 그날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렇더라고요. 원장님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의 조금 특징? 아니면 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그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면서 이 근육이나 이런 것도 근력도 약해지듯이 이 위장의 운동 능력도 좀 약해지거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위액 분비도 그 예전 같지가 않고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위장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치아도 또 약해지잖아요. 그 다음에 턱관절도 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제 음식을 그 골고루 강하게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원장님 저희가 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에 대해서는 이제 식약보감 9탄 저희가 한방 소화제 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저희가 뭐 평이산, 뭐 바나사신탕 이런 처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. 저희 식약보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가셔서 9편을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원장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습관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식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지 제때제때 딱 그 음식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위액도 나와 있고 이 소화기관들이 이제 소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한 번에 몰아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안 먹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우리 몸이 약간 그 위급 상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비축을 하기 시작하고 지방을 비축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면은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이렇게 한 번 식사 시간대를 놓치면 그 다음 식사는 꼭 과식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충분한 텀을 담는 것도 꼭 중요하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또 식사를 굉장히 좀 빨리 하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. 어떤 분들은 5분 만에 막 후루룩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드실 때는 또 특징이 잘 안 씹고 넘기게 돼요. 그래서 한두 번 씹고 넘기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
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부서지지 않은 음식물들이 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소화 기관에도 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식사 습관은 고지혈증이나 다른 뭐 여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드시는 어떤 그런 식사 습관도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조금 천천히 한 20번, 30번 이렇게 씹어서 드시는 거를 연습을 좀 평소에도 하시는 게 좋아요. 아, 습관이 진짜 무서운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막 다 같이 막 먹다 보니까 빨리빨리 먹고 이런 게 되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의 2020년 목표로는 밥 천천히 20번 씹어서 먹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. 바로 눕게 되면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눕는 것도 안 좋고 역류성 식도염에는 이제 제일 그 안 좋은 음식들이 떡이랑 커피랑 초콜릿 요 세 가지인데요. 요 세 가지는 드시면 이제 신물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고개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음식 자체에 대해서도 위장에 좀 부담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탄 음식이나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들은 이 위장 점막 자체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주의를 해주시고 원장님,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불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머리를 대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게 좀 어떤 심정인지 뭔가 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. 근데 주변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아 그렇죠. 진짜 불면증 때문에 한의원 오시는 분들 No! God, please, no! No! 네, 불면증 있으신 분들 진짜 많은데요. 한의원에도 불면증 거의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이 불면증은 이제 개인마다 호소하는 증상들이 좀 다른데 뭐 어떤 분들은 잠 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자꾸 이제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 3-4시간 자면은 더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불면증 같은 불면증이지만 이제 본인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다 달라요. 근데 이제 노년기의 불면증은 이제 불면증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적인 신체 문제들을 이제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는데요. 실제로 보면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눈 피로, 안구 피로 같은 거. 그래서 뭐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그 오후에도 이제 피곤하게 되고 계속 만성 피로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목이나 어깨도 아픈 견통이나 두통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처방? 한약 처방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물론 원인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. 이 불면증은 사실 뭐 침 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에 맞는 음식들도 있지만 한약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면증은 이제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열이 원인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름에 열대야 있을 때 잠 잘 못 자잖아요. 근데 반대로 저체온증이 오면은 그 잠이 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열이 이제 있으면은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대부분 불면의 원인은 열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사용하는 약재들이 뭐 치자나 복령이나 칡이나 구기자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처방은 이제 가미소요산이 있습니다. 가미소요산은 갱년기 증상이랑 불면이 같이 있을 때 사용을 주로 하는 처방이고요. 이 사상의학에서는 청심연자음이나 형방지황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면증은 진짜 어떤 대표적인 처방을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질환인 것 같아요. 네,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불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으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. 네. 그 주무시기 전에 이제 잠이 안 오는 생활 습관이 있고 잠을 오히려 잘 자게 해주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. 주무시기 전에 이제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음주를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 과도한 수분 섭취 같은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밤에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. 또 과도한 음식, 그 야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거나 따뜻한 우유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오늘 불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는 사신총인데요. 이 사신총은 어디에 있냐면 이 머리에 이제 그 코랑 귀를 이은 선이 만나는 곳을 백회라고 합니다.
이 백회는 이제 머리 정수리 한가운데를 말하는데요. 이 백회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 3cm쯤에 위치해 있는 이 4개의 혈자리를 사신총이라고 해요. 이 사신총은 이제 두통에도 도움이 되고 불면이나 어지럼증 이런 안정시키는 증상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. 이 사신총은 그래서 이 보통 머리 두드릴 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잖아요. 이렇게 두드리면은 사신총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은 불면 있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긴긴 겨울밤 잠이 오시지 않는다면 사신총을 톡톡톡톡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오늘은 어르신 건강지키기 2편 해가지고 이제 소화불량이랑 불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. 이 생활 리듬이 변하는 노년기에는 이런 질환들을 겪게 되신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.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불면이나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뇌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어서 노인성 치매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사신총 기억나시죠? 혈자리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꿀잠 주무시기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